안 된다는 거잖아. 그냥 이제 안 되는 거야? 아니 너가 남자. 얘가 안 씻고 그냥 앉아 있어. 그러려면 그거에 대한 걸 선생님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남자애가 사귈 때 남자애가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야. 그런데 끝이 아니야. 그런데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남자친구가 데려다 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야. 고맙게 여겨야지.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친구를 배려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그 배려를 여자친구는 고마워해야 된다는 거지. 아니 근데 저 그 약속이 있었다니까요. 아니 근데 네가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 의미에는 뭐냐면 만약에 못 데려다 줬어. 그러면 남자친구가 오늘은 못 데려다 준 거에 대해서 미안해 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 그리고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때는 그래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어, 평상시에 데려다 준 건 고맙게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요 거기에 해당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어떤 그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자리를 양보하잖아. 그거 생각하면 돼. 젊고 어린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 어르신한테 자리를 양보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렇지만 그거를 양보를 받은 어르신들도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맙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거야. 그런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가 조만간 우리 반에서 파티를 할 거야. 선생님이 여러분들 뭘 사줄 거야. 그러면 선생님은 내가 아끼는 학생들이니까 가끔가다 한 번씩 먹을 거 사준 내가 선생님한테는 당연한 일이라고. 근데 너희들이 선생님한테 얻어먹는 건 당연한 게 아니야. 고마운 거지.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집까지 걸어가고 오면 2시간 걸려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은요 밤새서 데려다주고 걸어온 적도 있어요. 그때 나 이거 너 데려다 줘. 괜찮아요. 나도 자, 다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거다? 공통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다. 공통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다. 자, 집중. 자, 집중. 자, 공통근이라는 말은 그만 씨. 공통이라는 말에서 이미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어떤 두 개의 방정식에 근이 공통으로 들어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어떤 2차 방정식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2차 방정식은 a'x제곱 b'x 플러스 c'은 0 이렇게 두 개의 방정식이 있다라고 합시다. 이때 조건이 이렇게 나와요. 이 두 개의 방정식에 어떤 공통근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하자. 공통근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두 개의 방정식의 근 중에 같은 놈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공통근이라고 나왔으니까 그 공통근이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알파라는 놈을 공통으로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자. 이 방정식에도 알파라는 근이 있고 이 방정식에도 알파라는 근이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주어진 방정식, 위의 방정식의 x값과 아래 방정식의 x값은 같은 놈이야, 다른 놈이야? 다른 놈. 같은 놈. 다른 놈. 다른 사람 다른 네? 다른 놈. 같은 놈이야, 다른 놈이야? 뭐가 다른 놈이죠. 요 방정식의 x와 이 방정식의 x는 다른 거야. 다른 거라고. 이 방정식의 근이 예를 들어 알파와 베타가 나오면 이 방정식의 근은 알파와 감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알파라는 공통근이 있다고 해도 x 자체는 같지 않다라고 봐야 돼. 그래서 2x와 2x가 같다 그러고 연립방정식을 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뭐죠? 근이라는 건 주어진 x값을 만족하는 놈을 우리는 근이라고 얘기하지. 그러면 알파라는 공통근이 있다는 얘기는 어쨌든 요 방정식의 x자리도 알파 만족하고 요 방정식의 x자리도 알파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알파를 대입해 보면 a 알파의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c는 0 만족해야 되는 식인 거고, a 프라임 알파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b 프라임 알파 더하기 c는 0 얘도 만족해야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썼을 때 여기 있는 알파와 여기 있는 알파는 같은 놈이야, 다른 놈이야? 알파요? 요 두 개, 말이 길어지면 이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죠? x라고 쓴 방정식에서 요 x 값 두 개는 같아, 달라? 달라. 그때 공통근을 우리는 알파라고 놓자는 얘기야.
그래서 근이니까 X자리 알파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윗식이 알파 대입하고 아래식이 알파 대입했어. 이때는 위에 알파와 아래 알파가 같은 놈이겠어? 다른 놈이겠어? 이때는 같은 놈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즉 공통근을 뭐라고 놓고? 알파라고 놓고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여기서 누구를 찾아야 돼? 알파를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알파가 될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장하게 설명했지만 포인트는 이거야. 공통근이 존재한다 그러면 공통근을 뭘로 놔? 알파로 놓고 문제를 풀자. 그래서 공통근에 관한 문제는 공통근이 누구? 알파.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으라고. 사인은? 오늘도 영어관 갔다 왔어? 아니요. 오늘 안 갔어? 너 그러면 아까 낮에 어디 갔다 왔어? 저요? 아까 수업하기 전에. 안 보이던데? 펜션이네. 붕어빵 먹으러 왔습니다. 아, 그랬군요. 붕어빵에는 붕어가 안 들어있더라. 밤빵에는 방 들었어, 안 들었어? 밤빵. 밤빵. 팥빵에는? 진짜 좋아하시요? 팥빵에는. 팥 들었어, 안 들었어? 크림빵에는? 근데 붕어빵에는 붕어가 안 들어있어. 모양이잖아요. 그럼 계란빵은 계란 모양이냐? 팥빵은 팥 모양이냐? 계란 모양이죠. 크림빵은 크림 모양이냐? 크림 모양이에요. 1431번. 둘 중에 하나는 성립해야 된다. 그게 웃겨? 그러니까 니네가 사귀는 거구나? 선생님. 그래 사귀는 거구나. 시끄럽고요. 여기 보셔요. 자, 2차 방정식 하나 주어져 있고요. 그 밑에도 또 하나의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5는 0. 자,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두 2차 방정식이 뭐를 갖는데요? 공통근을 갖습니다. 그때 m이 누구냐? 발음에 좋아하세요? m이 누구냐가 아니라 m이 누구냐야? 자, 선생님이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 공통근을 가진다라고 할 때는 공통근을 뭐라고 놓자? 알파라고 놓자. 공통근을 알파라고 놓으면 위에 방정식과 아래 방정식 x자리에 누굴 집어넣어도 알파를 집어넣어줘도 돼요 라는 뜻인 거잖아. 맞습니까? 그럼 위식의 x자리에 알파 집어넣어 볼게요.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에 알파 플러스 2m 플러스 1은 0 성립할 거고, 아래식에도 알파 제곱 마이너스 m 알파 플러스 5는 0 성립할 거고,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알파 값을 먼저 찾을 건데 어떻게 찾냐면 2차를 소거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제곱은 집에 가고 자, 여기서 요거 빼. 암산해봐. 마이너스 m 플러스 2. 마이너스 m 플러스 2의 알파에다가 더하기, 여기서 이거 빼니까 2m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뺀 거야 그냥. 그래서 그러면 저 두 식을 갖다 그냥 놓고 풀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항하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똑같이 0이니까. 그 식기가 그 식기예요. 그러면 그 식기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알파가 누군지 찾는 게 첫 번째 목표야. 그래서 요 놈을 알파에 관한 1차 방정식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m 플러스 2의 알파는 방정식 푸는 거니까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4가 되고요. 따라서 요때 알파는 마이너스 m 플러스 2분의 요놈 2로 묶어줄게요. 마이너스 m 플러스 2가 돼서 약분되네. 그러면 알파 값이 얼마야? 2. 그런데 그냥 이렇게 풀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까? 채영아, 그냥 이렇게 해서 알파 2라고 하면 한 가지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 생기니? 이 문제가 이미 수학 문제야. 근데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원래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뭐냐고. 뭘까요? 나영아, 뭔 거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이거는 뭐 이 단원하고 상관없이 일반적인 식이 계산에서의 문제예요. 은비야, 뭘 거 같아 이거? 안 되는 이유. 정확히 말하면 안 되는 이유라기보다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안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알파 값을 찾기 위해서 양변을 마이너스 n 플러스 2로 나누는 거잖아. 나눌 때는 항상 뭐 생각해야 되니? 나누는 값이 0이 아닙니다 라는 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나눈 값이 0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파가 2가 나오려면 이때는 어떤 조건이 들어가야 돼? m이 2가 아니다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m이 2가 아니다. 그래서 알파가 2라는 값이 나올 때는 m이 2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m이 2가 아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n값 찾으니까 알파가 2일 때 그럼 n값 찾아보자. 어떻게 하면 되니? 둘 중에 아무 데나 대입해 주면 되겠죠. 알파 자리에 알파의 2를 한번 대입해서 아래식을 살펴보면 이거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러면 2의 제곱 4 마이너스 2 m 플러스 5는 0이 되고요. 0이 되고요. 그럼 요때 n값은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2분의 9. 2분의 9는 2 아니죠? 그럼 요때 n값 성립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또 얘기합니다. m이 2분의 9가 되기 위해서는 알파가 2여야 되는 거죠. 근데 알파가 2가 되는 건 m이 2가 아닐 때야.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m이 2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m이 2면. m이 2면. m이 2일 때도 얘네가 과연 공통근을 갖냐를 생각해야 된다고. m이 2면 첫 번째 위의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x제곱 m자리에 2 집어넣어서 방정식 만들어 봐봐. 똑같은데 두 개가. 그러니까 만들어 보라고 이씨.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0 되고 아래식도 똑같아지죠? 맞니? 그 얘기는 요 방정식의 근이 두 개가 나올 텐데 이 방정식의 근도 두 개가 나올 텐데 그 두 개가 다 어떻다는 얘기야? 다 똑같으니까 그 두 개가 모두 뭐인 거야? 공통근인 거죠. 그럴 때는 공통근이 몇 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두 개의 공통근이 나온다는 얘기야. 어쨌든 공통근이 나오는 거지. 맞아요? 따라서 m이 2분의 9도 되지만 m이 뭐도 돼? m이 2일 때도 된다. 그래서 n값이 될 수 있는 게 두 개라고.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라고 나온다면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라고 나온다면 그때는 m이 2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왜냐면 m이 2일 때는 공통근이 몇 개인 거야? 두 개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 그러면 얘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실제 문제에선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질 조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문제에서. 지금 이 문제는요. 공통근이 하나라고는 안 나왔잖아. 그런데 대신 조건이 있네. 이 앞에 무슨 말 들어가 있니? 서로 다른 두 2차 방정식이라고 돼 있네. 근데 m이 2면 두 2차 방정식이 같은 2차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도 m이 2는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공통근이 좀 복잡합니다. 다시 공통근에 관한 문제는 공통원을 일단 뭘로 놓고? 알파라고 놓고 그 알파 값을 찾는 과정이 첫 번째가 돼야 되는데 그 경우에 알파의 개수가 0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알파의 개수가 0이 아니다 라고 해서 공통근을 찾고 그 공통근에 만족하는 m값을 찾으면 돼. 그런데 m이 0이 아닐 때 이렇게 되는 거고 m이 0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봐야 돼. 그러면 m이 0일 때는요 요 놈이 공통근이 두 개일 수도 있고요 공통근이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짧게 압축하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1차 개수가 0이 아닐 때와 0일 때로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알겠죠? 0일 때와 0이 또 이마에 주름 잡혔다 쟤. 1차 개수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생각해라. 알겠죠? 자, 공통근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한 문제 더 풀어줄게요. 친절하게. I'm so kind. 웃는 의도는 뭐예요? 나의 영어 발음이 하찮다는 거야? 아니면 내가 영어를 하는 게 우습다는 거야? 내가 개그맨이에요?
그러면 감탄을 해야지. 왜 웃어? 아, 제가 살짝 감탄. 1432번입니다. 자,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x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5의 x 마이너스 4는 0. x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7의 x 마이너스 6은 0. 자, 요 놈이 역시 뭐를 갖는데? 공통근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공통근을 갖는다. 공통근을 갖는다. 그러면 똑같아요. 공통근을 뭐라고 놓자? 알파. 공통근을 알파. 선생님, 베타라고 놓으면 안 돼요? 돼요. K라고 놓으면 안 돼요? 돼요. 그건 상관없어. 선생님은 우리 보통 이 방정식은 알파, 베타로 많이 표현하니까 알파를 쓴 거야. 자, 알파를 대입해서 그럼 두 개의 방정식을 정리할게요. 알파 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5의 알파 마이너스 4는 0. 알파 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7의 알파 마이너스 6은 0. 자, 어떡하자고? 2차 없애주기 위해서 빼줍니다. 그럼 여기서 요거 빼면 마이너스 2알파인가요? 여기서 이거 빼면 플러스 2인가요? 는 0. 따라서 요때 그럼 알파는 얼마? 1. 여기는 알파의 개수가 0이 될 거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그냥 상수니까. 그럼 그냥 공통근 1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때 n값 찾읍시다. 알파 자리에 1 집어넣으면 돼요. 우리 암산 불가능하죠? 1 더하기 2m 플러스 7 마이너스 6은 0. 그럼 8. 2m은 마이너스 2. n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알파는 1, m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쉬운 문제. 아까처럼 이 알파의 개수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조금 어려운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는 개수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생각하라. 알겠죠? 항상 우리가 뭔가로 나눈다라는 혹은 분수에 꾸릴 때 분모에 대해서는 0이 되는 경우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항상. 알겠죠? 자, 활용. 선생님의 둘째 동생이죠? 활용. 진짜요? 얘기했잖아. 선생님 이름이 동용, 선생님 형의 이름이 남용, 선생님의 밑에 동생이 적용, 그 밑에 동생이 활용, 마지막 동생이 응용. 완전 수학 가문이네요. 그리고 그 밑에 동생은 너희들은 바보 용용. 진짜겠냐? 뭐야, 나 진짜. 아야. 네. 바보들만 모아놓은 것 같아. 전 당연히 하늘 아, 같은 내가 스승님의 진짜 말이니까 당연히 좀- 진짜인 줄 알았죠. 장롱 아니면 장롱. 자, 활용입니다. 활용은 뻔하죠. 문제 읽고 식 만들자. 문제 읽어보자. 둘레의 길이가 90이고 대각선의 길이가 35인 직사각형에 이웃한 두 변의 길이 중 긴 변의 길이는 2분의 a 플러스 b 루트 17이다. a 더하기 b의 값. 이거 뭔 소리니? 자, 우리가 도형에 관한 문제는 항상 뭐부터 출발하라고 그랬어? 어떻게 하자고 그랬지? 입체 도형일 때는 모서리, 평면 도형일 때는 변에 문자를 하나씩 할당하자 그랬었잖아. 선생님 당식에서도 많이 강조했었던 거잖아요. 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사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대. 가로와 세로의 길이 알아 몰라? 모르니까 가로의 길이 x, 세로의 길이 y 이렇게 놓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놓겠다. 이렇게 놓겠다. 자, 그러면 둘레가 90이래요. 둘레는 x 몇 개? 2개. y 2개. 그러면 2x 더하기 2y가 90. 우리는 좀 똑똑하니까 x 더하기 y가 얼마? 45.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쓸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자, 긴 변의 길이 잠깐 대각선의 길이도 나와있네요.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 35. 대각선의 길이가 35래네요. 그럼 대각선에 관한 건 뭐 이용하자는 뜻? 채원아, 뭐 이용하자는 뜻일까? 대각선에 관한 얘기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을 만들 수 있더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5의 제곱 이렇게 식을 만들더라. 그럼 연립방정식이잖아. 이거 이용해서 우리는 x가 y값 찾자라는 거겠죠? 숫자가 좀 크죠? 좀 짜증나지? 어쩔 수 없어요. 활용 문제, 연립방정식 활용 문제는 숫자가 좀 짜증나게 나옵니다. 답도 보니까 짜증나는 모양이잖아. 자, y는 꼴로 정리할게.
그거 내가 많이 하는 건데? 짜증나. 자, 이렇게 바꿔놓고 y자리에 대입할까요? 그럼 x제곱 더하기 45 마이너스 x의 제곱은 35의 제곱. 산수하기 싫어서.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90x 더하기 45의 제곱 마이너스 35의 제곱은 0. 이러면 우리 계산하기 좀 더 편하죠? 자, 요거 그러면 어떻게 되니? 800인가요? 800? 맞아? 이거 합차 이용하면 되잖아.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더하기 뒤에 거. 80 10 800. 아, 근데 곱셈 공식을 왜 배우는 거야, 수학을? 저걸 어떻게 야, 누구 제곱 빼기 누구 제곱은 아마 거짓말 조금 못해서 1000번은 의뢰했을 거다, 1000번. 자, 중요한 건, 그렇죠. 그런 사소한 거에 여러분들이 감탄을 하는 감수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좋아요.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자, 인수분해. 그리고 이런 문제는, 활용 문제는 인수분해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문제가 답이 저쪽으로 나왔겠죠? 으아, 짜증나. 인수분해 안 되니? 되는데? 80, 10.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죠? 그럼 x는 80 또는 x는 10. 그런데 대각선의 길이가 35인데 이 변의 길이가 80이 될 수는 없겠죠. 자, 그럼 x는 10입니다. 그때 y값 찾아볼까요? x가 10이면 y는 35니? 선생님 어디 잘못했나 봐. 2x제곱 아니에요? 아, 그러네. 똑똑하다면서. 2x제곱이네요. 선생님이 잘못 썼네요. I'm sorry. 숫자가 너무 크더라. 자, 그럼 2로 나눠서 다시 풀게요. x제곱 마이너스 45x 플러스 400은 0.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나 봐요. 그죠? 어쩐지 쉬워 보이더라.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어쩔 수 없이 근의 공식 이용해야 되는 x는 2분의 4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5의 제곱 마이너스 1600. 45의 제곱이 1600보다는 크죠? 1600이면 40의 제곱인가요? 2분의 4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요것도 암산해봐. 얼마 돼요? 85 850인가요, 그러면? 아니지. 5에다가 85. 425 425. 425. 5. 8에 40. 5, 25. 5. 5, 1은 5, 7에 35. 2분의 45 플러스 마이너스 5 루트 17.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자, 그랬을 때 두 개를 더해서 45가 된다는 얘기는 x가 2분의 45 플러스 5 루트 17이면 y는 2분의 45 마이너스 5 루트 17이란 얘기고, x가 2분의 45 마이너스 5 루트 17이면 y는 2분의 45 플러스 5 루트 17이란 얘기네요. 그죠? 어쨌든 긴 변의 길이는 누구? 플러스 붙은 요 놈이네요. 그지? 그럼 문제에서 A값 얼마? 45. B값 얼마? 5.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의 공식까지 써야 되니까 조금 짜증은 나네요. 그럼 더하면 50 나오나요? 네, 50 나오네요. 보면 활용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도형에 관한 문제를 푸는데 뭔가 문제가 잘 안 풀린다. 그러면 뭐 이용하라는 경우가 많다고? 피타고라스. 닮음. 도형에 관한 문제를 푸는데 뭔가 실마리가 안 보여. 그러면 도형의 닮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닮음인 도형들을 문제 안에서 찾아보셔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풀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요 단원에서 제일 어려운 이야기예요. 오늘 다 못 끝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 못 끝내면 우리 금요일 날 문제를 풀면서 금요일 날 마무리하고 복습까지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 자, 여기서 말하는 부정이라는 건 뭐 잘못됐다 이런 의미의 부정이 아닙니다. 너는 못생겼어. 너는 이쁘지 않아. 이런 부정이 아니란 얘기야.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부정, 결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결정할 수 없는 방정식이야? 무슨 소리죠? 뭐를 결정할 수 없다는 얘기일까? 해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럼 어떤 경우에 해가 결정되지 않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어떤 경우? 많은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는 x, y 값이 결정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가장 쉬운 예를 들게요. x 플러스 y는 3이야. 자, x, y 값 결정해 보세요. 누구 나오죠? 1, 저런다고. 1, 2만 있어요? 2, 2, 1만 있어요? 2분의 3, 3명. 그쵸. 무수히 많죠. x, y 값을 한 쌍으로 딱 결정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불러?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부정방정식도 방정식이니까 우리의 목표는 해를 찾는 건데 그렇다면 해를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해도 못 찾잖아. 그죠? 그래서 이 해를 찾기 위해서 여기에 추가적인 조건이 붙습니다. 추가적인 조건이 붙어요. 식은 한 개만 줘. 미수는 2개야. 식은 한 개만 줘. 대신에 조건이 들어가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정수라는 조건. 정수라는 조건. 두 번째는 실수라는 조건이. 이거 누 아니다. 또 시비 걸라. 실수라는 조건이 주어져요. 정수라는 조건, 실수라는 조건. 그럼 각각 정수 조건과 실수 조건에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말 그대로 정수의 성질과 실수의 성질을 이용하는데 정수의 성질은 어떤 걸 이용하는 거냐면 이겁니다. 어떤 정수에다가 또 다른 정수를 곱해요. 그러면 그 결과 역시 뭐가 된다? 정수가 된다. 이 조건을 이용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용할 건가? 건쌤이랑 좀 이따 들여다볼 거고요. 실수 조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야. 자, 첫 번째는 실수의 성질.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조건을 이용할 거고요. 또는 실수 조건이라는 얘기는 x, y가 실수라는 얘기니까 방정식으로 따지면 무슨 근을 갖는다는 뜻이 되는 거야? 실근을 갖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실근을 갖는다는 조건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이용할 거야. 학교에서는 주로 첫 번째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를 더 많이 사용할 거예요. 왜 그런지는 이제 문제를 보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선생님, 이 시간에 알람이? 내가 이거 알람 끄기 해서 자, 1451번 문제 한번 보세요. 1451번 문제 봅니다.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x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은 0을 만족하는 뭐? 정수 xy. 정수 xy. 이랬을 때 x 플러스 y가 a가 돼야 된다. 자, 뭐라고? xy가 뭐라고? 정수. 정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는 이런 모양을 이용할 겁니다.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가 됩니다를 이용할 거라서 이 주어진 식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야. 어떤 놈 곱하기 어떤 놈은 여기에 어떤 정수. 이런 꼴로 식을 변형해 주겠다라는 거야. 이런 꼴로 변형을 해주겠다. 그리고 당연히 이 2개의 괄호 안에는 xy를 이용한 식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게 0이 아니기 때문에, 요 정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인수분해되는 모양이 아니야.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에요. 인수분해 안 돼. 요 모양을 만들어 줄 건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개의 괄호 안에 각각 x와 y가 하나씩 들어간다고 보면 돼. 즉, 이 곱하기를 보는 거예요. 곱하기. 물론 요 앞에 개수가 뭐 2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어쨌든 간에 x와 y의 곱이 있다라고 한다면 두 개의 괄호 안에 한쪽에 x, 한쪽에 y를 써주는 거야. 그럼 얘를 전개했을 때 누가 나오게 돼? x, y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는 나머지 개수로 판단을 하면 돼. 마이너스 2x는 x에다 누구를 곱하는 거야? 마이너스 2. 그럼 요 x에다가 누구를 곱해야 돼?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가 어디 들어가야 될까? 반대쪽 괄호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야 얘 곱해서 마이너스 2x가 나올 거야. 마찬가지로 우연찮게 숫자가 똑같네. 여기도 마이너스 2니까 여기 들어가야 돼. 그런데 자, 요 놈은요, 우리 뭐 찾은 거냐면 x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여기까지 한 거죠. 근데 실제 요 놈 전개하면 누가 나와? 상수인 4도 나오지. 그럼 원래 여기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없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4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있던 누구?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을 써준다는 얘기야. 그리고서 곱하기 꼴 말고 나머지 상수를 우변으로 이항해 주면요. x-2 곱하기 y-2는 얼마? 5 이렇게 된다고. 자, 근데 봐봐. xy가 뭐여야 된다고 그랬어? 정수. 맞니? 그러면 x에서 2를 뺀 것도 여전히 뭐겠어? 얘도 정수. 얘도 역시 뭐겠어? 정수. 그래서 두 개의 정수를 곱해서 5가 되는 정수값들을 찾아줄 수 있다는 얘기죠. 누구? 1, 5 또는 5, 1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이거 말고는 없겠죠. 정세수수상을 찾는다. 근데 조심할 건 xy 값이 아니고 x-2가 1이고 y-2가 5라는 뜻이야. 따라서 요때는 x가 얼마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3. y는 7이 돼야 된다는 얘기일 거야. 요때는 x-2가 오고 y-2가 1이니까 요때 x는 7, y는 3. 요때는요. x-2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x는 1, y는 마이너스 3. 요때는 x가 마이너스 3, y가 얼마? 마이너스 1 해서 요 정도로. 원래 부정방정식이면은 무수히 많은 순서쌍이 나와야 되는데 정수라는 조건이 들어가면서 몇 쌍? 4쌍 정도로 압축이 되더라. 그래서 이 부정방정식을 만족하는 그는 몇 쌍? 4쌍이더란 얘기야. 자, 문제에서는요. 두 개를 더한 값입니까? 이거 두 개 더하니까 10. 1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거 잠깐만요. 요거 그냥 1이네요. 네. 따라서 A 값이 될 수 있는 건 누구야? 10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될 수 있는 건 몇 번밖에 없어? 5번. 자, 이 다음에 실수 조건에 대한 이야기는요. 다음 시간에 연결할게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한테 부정방정식부터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해 주세요, 주연아. 네, 수고했습니다.